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특별한 마세라티 르반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차량은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레이서 후안 마누엘 판지오를 기념하고 또 마세라티 브랜드의 모터스포츠 헤리티지를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F 트리비토 사양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마주한 이 마세라티 르반떼 F 트리비토,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선명한 이 아주르 트리비토 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차의 매력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차가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르반떼 F 트리비토의 주요 재원과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르반떼 S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20mm의 전장이나 각각 1970mm, 1695mm의 전폭과 전고는 여전히 유효하죠. 휠베이스 역시 3004mm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파워트레인이라던가 새로운 디테일들이 더해지긴 했는데 공차 중량 역시 2265kg으로 평소에 르반떼 S와 유사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이어서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닛 아래에는 430마력과 59.65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V6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Q4라 불리우는 이 AWD 시스템이 더해져 있죠.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단 5.2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264km/h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이제 효율성은 좀 아쉽죠. 실제 복합 연비가 이 공인 기준 7.0km/L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균형감이겠죠. 이번에는 르반떼 F 트리비토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이 아주르 트리비토, 아주 선명하면서도 깊이감이 있고 또 쨍한 명도가 높은 이 푸른색 차체입니다. 여기에 마세라티 특유의 분리형 헤드라이트 그리고 아주 큼직한 삼지창 엠블럼과 대담한 스타일의 마디킷이 이 고성능 SUV의 감성을 아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이 F 트리비토의 존재감을 더욱더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특유의 날렵한 이 해치백스러운 실루엣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검은색 F 트리비토 레터링을 차체에 적용해 차량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테오라 불리우는 새로운 휠은 이 노란색의 디테일과 노란색 브레이크 캘리퍼를 품고 있는 아주 큼직하면서도 대담한 이 휠을 감성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제 검은색 가니쉬가 루프 라인과 윈도우 라인을 잘 연출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각적이고요. 게다가 이 마세라티의 로고, 이것마저도 아주르 트리비토 이 블루 컬러로 칠해져 있어서 굉장히 이채로우면서도 선명합니다.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은 최근에 마세라티가 부분 변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클리어 타입의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명료한 이미지죠. 그 외에는 마세라티 특유의 디테일이라던가 연출이 그대로 더해져 있고요. 이 고성능 SUV인 만큼 머플러 팁을 더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담하고 유니크한 그런 감성이 잘 드러나고 있죠. 무척이나 인상적인 외형만큼이나 실내 공간도 인상적입니다. 피에노 피오레라 불리우는 최고급 가죽과 카본 파이버를 적극적으로 배치한 실내 공간은 이 르반떼 고유의 감성 그리고 더욱더 고급스럽고 대담한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제작되어 있는 계기판과 그리고 기능과 그래픽 사용성 등 모든 부분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이 실내 공간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형에서 이제 노란색 디테일이 더해진 것처럼 이 실내에도 노란색 스티치가 더해지면서 더욱더 스포티하면서도 이 F 트리비토 도유의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감 높고 완성도가 높은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도어를 열어 실내 공간을 살펴보면 확실히 큰 이 최고의 SUV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실제 공간을 보게 되면요, 레그룸도 준수한 편이고요. 메탈 페달 마음에 들죠. 여기에 스포티하게 다듬어져 있는 시트 그리고 이런 마세라티의 엠블럼을 노란색으로 새기는 모습 등이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체급과 그리고 또 르반떼의 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죠. 여기에 버스는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실내 공간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만족감이 우수한 편입니다.
실제 이 실내 공간을 보게 되면 1열 공간과 유사한 그런 그래픽이라든가 디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레그룸도 준수한 편이고요. 에어벤트나 암레스트, 컵홀더도 준수하죠. 하지만 시트의 연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스포티한 감각은 물론이고요. 이 1열에서 보셨던 것처럼 노란색 스티치와 엠블럼이 자수로 새겨져 있어서 더욱더 만족감이 높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워낙 날렵한 루프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헤드룸이 좀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큼직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감을 더해주고 있죠. 자, 이어서 이제 도어 패널을 보더라도 도어 패널도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높은 그런 차량이겠네요.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580리터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하게 또 굉장히 직관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좋은 편이고요. 또 트렁크 게이트 개폐 버튼이 옆쪽에 달려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이외에도 고리랑 이렇게 짐을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운전자나 이 사용자의 만족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부분이고요. 2열 시트도 역시 폴딩이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세라티 르반테 F 트리뷰토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이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주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 차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독특하게 다듬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실내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본적인 구성은 르반테와 르반테 S와 큰 차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확실히 감각적인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스티치 그리고 카본 파이버 패널 다채로운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 새롭게 달라진 이 실내 공간의 요소들이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차가 아니고 이제 최신의 이 마세라티 차량들을 이 부산에서 좀 부산 전시장에 도움을 받아서 시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좋아졌거든요. 이 르반테 F 트리뷰토도 이 그러한 매력을 아주 잘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기본적으로 르반테 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링 상황에서부터가 굉장히 존재감이 도드라지는 모습이죠. 이 정도 돼야 퍼포먼스, 하이엔드 SUV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힘이 V6 엔진이 막 우렁차게 반응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사실 이전에 이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해서 조금 좀 우악스럽게 바바바방 하면서 출력이 좀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살짝 좀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출력이 부드럽고 아주 매끄럽게 쭉쭉 뻗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전보다 한층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음성인식까지 하네요. 근데 취소됨. 취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출력 전개가 굉장히 힘차게 그리고 또 만족스럽게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르반테가 사실은 상당히 큰 SUV입니다만 운전자가 느낄 때는 굉장히 컴팩트한 마치 좀 스포티한 해치백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이 주행을 위해 차체를 낮추게 되면은 싹 깔아앉으면서 이 주행에 대한 안정감을 더 높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체감적인 만족감도 좋은 편이고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르반테를 시승할 때는 이런 좀 평범한 모드를 바라진 않을 겁니다. 바로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켰어야 되는 거죠. 일단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계기판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라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차체 높이도 조절을 해주고요. 에어로 1 모드라고 뜨네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엔진 반응 그리고 사운드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성급해지는, 좀 기민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도심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3500rpm 전후에서 이 가변 플랩이라고 할까요? 사운드가 한 번 더 변하고요. 그리고 그 사운드를 쭉 가다가 5000rpm에서 빵 하고 뻗는 느낌이 한 번 더 와요. 그래서 굉장히 사운드의 매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매력적인 사운드가 5000rpm부터 6000rpm 중반까지밖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운드를 좀 더
치고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끌어올리면서 들을 수 있으면 더 감각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약간 르반떼 차량들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가 부담스럽거나 거칠다거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스포티한 질감을 살려주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구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좀 제가 중구난방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변속기, 사실 변속기가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뭐 F1 변속기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 패드를 만지는 느낌만큼은 정말 F1 변속기가 부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변속 속도 뭐 준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 마세라티 특유의 빠르지만 여유로운 변속으로 감각적인 만족감을 살려주는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좀 변속을 하면서 RPM 이 사운드 너무 좋아요. 이 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정말 막 1000분의 1초의 그런 속도에 대한 기록에 대한 갈망보다는 감성적 만족감을 높여주는 차량인 거죠. 그리고 그 감성을 가장 잘 살려주는 아이템이 바로 이 GF8단 변속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변속을 할 때 빠박빠박 붙는 게 아니고 빠박 하게 약간 살짝 좀 텀을 두면서 붙다 보니까 마치 수동 변속기를 이렇게 변속해서 미트가 되는 그런 사운드의 느낌, 뭐 질감의 느낌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즐겁다, 재밌다. 이게 마세라티만의 그런 감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차를 타게 되면 다들 그래 뭐 마세라티가 워낙 스포티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이 차는 뭐 SUV니까 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차도 그냥 마세라티예요. 마세라티 특유의 좀 운전자 중심 또 일렬 중심의 그런 질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향에 대한 반응 굉장히 경쾌하고 프론트 서스펜션이 굉장히 탄탄한데 리어가 살짝 눌러주면서 전체적인 승차감과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외형에서 보셨다시피 네 바퀴에 달려있는 이 노란색 거대한 브레이크 캘리퍼는 이 르반떼 S를 기반으로 한 이 430마력의 출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눌러주고 제압하는 이런 만족감도 상당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행을 하다 보면 정말 신나게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에서 제가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 아까 이렇게 새로운 요소들이 반영됐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사운드 시스템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마세라티 타시는 분들이 뭐 사운드 시스템 좋은 거 들어갔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일반적인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F 트리뷰터 같은 경우는 이 바우셀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어요. 사실 이 바우셀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역시 뭐 이렇게 좀 펀한 그런 사운드라기보다는 약간 레퍼런스적인, 약간 모니터적인 사운드인데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스테이지감, 그리고 해상력, 그리고 정의감이 굉장히 좋아서 드라이빙을 하시면서도 정말 쏙쏙 사운드가 들리는 그런 매력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저음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반대로 그 저음은 이 마세라티의 배기 사운드가 어느 정도 채워주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구성이면 나쁘지 않겠다. 반대로 만약에 저음이 좀 볼륨감이 강조가 되어 있었으면 이 배기 사운드와 함께 좀 적충이 되면서 사운드가 좀 너무 이렇게 뭉개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사운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좀 걱정도 생겨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셋업이 굉장히 적합하고 알맞은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차선 유지라던가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뭐 다양한 뭐 기능들이 더해져 있는데 사실 마세라티에 이런 기능이 더해졌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마세라티가 굳이 이런 편의상에 기대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지만 뭐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저는 이거 차 시승을 하기 전에 참 경쟁 모델로 많은 차량들을 머릿속에서 담아놨거든요. 뭐 아우디의 뭐 Q8 고성능 버전들도 있겠고 포르쉐 카이엔도 있겠고 막 그랬었는데 이 차를 타니까
마세라티의 경쟁 모델은 마세라티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클래식하면서도 좀 과거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뭐 이 차가 자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이 쌓여 있는 약간 이 현 세대가 좀 그런 차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이 차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좀 클래식하면서도 선명하고 직관적이면서도 명확한, 약간 좀 고집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 고집이 저는 이 차밖에 줄 수 없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꽈트로포르테라던가 기블리라던가 더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다른 마세라티가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 르반떼만의 매력은 이 르반떼밖에 줄 수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어떤 특별한 경쟁 모델을 붙이기보다는 이 마세라티만의 감성, 마세라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딱 정말 코어하게 되게 이렇게 좀 접해지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차를 타보다 보면 뭐랄까요, 너무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 되게 힙한 느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반대로 젊으신 분들이 마세라티를 사시면 되게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이렇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세라티가. 그러면서도 약간 열정 있는? 그런데 그런 거보다도 좀 더 젊은이들이 타기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딱 손에 쥐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거 쥐어질 돈이 없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좀 고급스럽고 하이엔드스러면서도 퍼포먼스와 나만의 매력을 찾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 이 마세라티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약간 좀 자기만의 색상이 명확한 분들, 그분들에게 이 차만큼 잘 어울린 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의 주인공 F 트리뷰터 같은 경우는 그 자기만의 색상의 끝판왕이거든요. 네. 트로페오도 더욱 강력한 트로페오라든가 GTS라든가 이런 퍼포먼스의 매력도 있겠지만, 이 시각적인 감각, 디테일의 감각에 있어서는 아마 이 F 트리뷰터가 최고의 가치를 제시하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르반떼 F 트리뷰터 함께 시승해봤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색있고 또 선명한 캐릭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네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